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쓰기 파트 중에서도 그림 장문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림 장문의 경우에는 제시어 장문보다는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제시어 장문은 모든 단어들을 다 알고 숙지를 해서 장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는데, 그림 장문은 사실은 그림의 내용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편하게 글을 쓰면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 장문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실질적인 점수 향상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림 장문, 쓰기 파트에서 그림 장문을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을 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쓰기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변형시켜서 한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 핵심 전략 포인트. 나만의 개요를 가져라. 이거는 사실 그림 장문을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제시어 장문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개요 틀을 80자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80자가 길면 길다고 생각하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량인데 80자에도 사실 서론, 본론, 결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그냥 없는 걸 막 써낼 때에는 글쓰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제시어 장문은 제시어라도 돼 있으니까 그냥 걔를 갖다가 쓰면 되는데, 그림은 딱 그림 보고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요를, 나만의 개요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개요를 내가 하나 갖고 있자, 틀을 하나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문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개요를 가져라.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만들어서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오늘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나만의 배경을. 그러니까 조금은 어려운 문장을 쓰실 수 있는 분과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내가 단순하게 쓸 수 있는 버전 두 가지를 마련해 본다면, 배경은 그냥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80자를 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그림이라면 어떤 여자가 밥을 먹고 있다, 맛있게 먹고 있다면 80자가 절대 안 나오죠. 그 여자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음식점을 가서 밥을 먹었다, 친구들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즐거웠다,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정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배경을 하나 딱 정해놓고 그냥 무조건 난 이 문장을 쓰는 거야. 어떠한 지문이 나와도,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해요. 어제는 뭐 사실상 다음 주로 바꿔도 되고요, 지난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1월, 2월, 3월, 4월 바꿔도 되잖아요. 사실 쓰기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하나 갖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어휘만 바꾸면 돼요. 그 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나는 내 친구랑 같이 취 갑니다. 장소랑 시간만 정해놓고 대상 정해놓으시면 돼요. 마이호 상견을 가서 옷을 샀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문장을 확장시키려면 일단 밥을 먹으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 갔냐는 거죠. 그럼 그 누구랑 갔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시간 내지는 대상 내지는 장소, 그리고 진짜 구체적인 행동, 이렇게 이어져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조금 또 다른 버전을 하나 마련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순하게 쓰는 거 말고 내가 조금은 고급 문장이 구사가 가능해, 그래서 조금 나는 퀄리티 있게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논설문식으로 쓰는 거죠. 요즘에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을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결할 거야. 이게 기승전결이나 서론, 본론, 결론을 뽑아내기 굉장히 쉬운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좀 고급 장문에서 쓰여지는 패턴이기는 한데, 배경 설명을 할 때 최근 혹은 어제, 요즘, 근 5년간, 10년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웨이저를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스웨이저랑 real life의 패턴을 기억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사회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점점 이렇게 되어갔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뭐 IT 업종에 종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에 따라서 생활의 리듬이 빨라짐에 따라서 업무와 학습의 스트레스가 또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쇠이저는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서 뭐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엘라이위엘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오늘 언급했던 이 실질적인 문장들은 외우세요. 그쵸? 통째로 외워놓고 거기에 제시어나 아니면 그림에 따라서 어휘만 바꾸시지 나만의 틀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전 첫 번째 거, 버전 두 번째 거 다 기억을 하시고 통으로 외워놓으세요. 집에서 좀 써보고 요새는 IBT로 시험을 많이 응시하시니까 타이핑 좀 쳐보시고 해서 이거는 내가 나만의 틀로 갖고 있어야겠다 해서 통째로 좀 외워두시면 왜냐면 생활의 리듬이 빨라져서 스트레스 커진다는 얘기는 아무데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에도 쓸 수 있지만 중간에 그러면서도 쉽게 나갈 수 있어요. 생활의 스트레스가 커져서 내가 운동을 좀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라던가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적인 문장들 정확하게 단어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진짜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써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게요. 본론은 이제 뭘 쓰냐면 본론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서론에 이제 서론 배경을 딱 정해놓으면 본론은 그냥 접속사를 쓰겠다. 왜냐면 80자이기 때문에 그다지 길지가 않거든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인과나 역접이나 점층까지는 뭐 가능하시면 쓸 수 있고 아니면 안 써도 되지만 인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접 쓸 수 있어요. 역접이 뭐냐면 너무 비쌌지만 그래도 내가 사기로 했어 라던가 그쵸? 그냥 샀어 이게 아니라 뭔가 접속사로 연결이 되면 문장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아니면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했어만 써줘도 본론이 차요. 80자니까 서론 조금 쓰고 본론 좀 쓰고 결론 쓰면 되는 거라서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인웨이 수어에 쓰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에요. 편한 방법이고. 그래서 어제 너무나 엄청난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단순히 길이 막혔어 라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길이 막히다라는 것도 the 리하이 뭐 길이 너무 심각하게 막혔어 라던가 눈이 내릴 때는 동사를 슈에를 쓴다라던가 이런 기본 패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역접 한번 봐볼게요. 역접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쇠란 비록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나는 좋은 성적을 거뒀어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虽然但是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그림 장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충분히 제시어 장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요의 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장들은 사실 어떤 그림이 나오건 어떤 그 단어 제시어가 나오건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쉬워요. 그냥 일의 결과 쓰시거나 교훈 쓰시거나 감정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我终于成功了. 나 마침내 성공했어. 이렇게 쓰면 되죠. 아니면 교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只有 단지 뭐뭐 해야만이 비로소 많이 배우는 접속사죠. 자신의 노력에 근거해서 노력에 기대어지만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어. 교훈이 되는 나만의 문장들은 하나씩 갖고 계시면 특히나 노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면 이제 그림상도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사실 중국인들이 글을 쓸 때 교훈을 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험지를 딱 보면 그림이 제시가 되잖아요. 여자분이 지금 뭐 짐인 것 같아요.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운동기구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뭐 옷을 입고 그림에 보여지는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이입이 돼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80자를 쓰는 거잖아요.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요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범 답안을 2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냥 편하게 일기처럼 쓸 수 있는 모범 답안 하나랑 또 하나는 약간 논설문 형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피력하는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론.
쪼이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살이 쪘어. 有点胖了. 그러니까 오늘 이 운동에 관한 그림은 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자주 나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단어들이나 표현들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의 미아오티어, 미아오티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조금 퉁퉁해졌어. 그래서 더 이상 날씬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GMV,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계율을 중심으로 가지만 그림의 유형으로 봤을 때 운동 관련된 단어 따로 기억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이요. 자,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접속사를 한번 써봤어요. 그 수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쯔우구문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단 뭐뭐 하면 바로 뭐뭐 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현재 지금의 시간만 나면 난 그냥 무조건 헬스장 가서 운동해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现在一有空 시간이 나면 我就去健身房에 가서 운동을 해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중국어는 시간소대로 문장이 배열이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시간이 내가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잖아요. 시간을 따라서 그러니까 영화관에 간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순 기억하세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비록 그냥 힘들었어. 그래도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비록이 나면 문장이 확장이 되잖아요. 접속사를 쓰면. 힘들었어. 그리고 또 포기하고도 싶었어. 방치도 고급 단어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냥 我没有放弃 써도 상관은 없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半途而废 물론 이거 어려운 성어라서 성어를 의도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나만의 성어를 갖고 있다가 써보세요. 그럼 여기서 가산점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도 포기예요. 반 정도 왔을 때 그걸 폐기 처분하다 할 때 패자거든요. 버리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갔어 라는 거죠. 찐치는 끝까지 견지하고 밀고 나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10kg를 减掉了 终于什么什么了 마침내 이거를 해냈어 하면 비교적 짜임새 있고 그리고 서론본론 결론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접속사로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잘 갖춰진 문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통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유사하게 단어만 그림에 맞춰서 단어 바꾸시면 되고 또 운이 좋게 운동 관련된 단어가 운동 관련된 그림이 출제가 되면 관련된 어휘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苗条 날씬하다, 决定 결정하다, 减肥 다이어트하다, 减肥 많이 나오죠. IBT로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단어 글자도 글자지만 핑인도 같이 보시면서 쳐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핑인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辛苦 고생하다, 放弃 포기하다, 半途而废 중도 포기하다, 坚持 고수하다 버릴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다 기억하시고 외우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멈춰놓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셔도 되잖아요. 단어 이거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 답안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웨이저로 시작을 합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사람들이 점점 더 중시합니다. 신체 건강을. 그죠? 조금 글의 종류가 바뀌었죠. 이 문장도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건 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생활의 리듬이 빨라지면서로도 바뀔 수가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운동을 중시할 수도 있지만 뭐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중시한다. 여행 같은 그림 나오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틀 기억하세요. 본론, 很多人每天 많은 사람들이 똑같죠. 헬스장 가는 거. 그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운동을 해요. 이건 고급 표현이에요. 원하시면 쓰시면 되고요. 자, 부단 예를 한번 써봤어요. 점칭을요. 아까 인웨이 수어이나 수웨이란 단시는 해봤으니까 자, 건강을 갖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건강을 갖거나 몸매 유지하는 표현들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동은 이미 되었다. 생활 중에서 또 성어를 한번 활용을 해봤어요. 아까 앞에 버전에서는 半途而废를 써봤는데 不可缺少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이 되었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외워놓으시면 그 어떤 제시어나 그림 장문이 나와도 두 개를 용어만 바꿔서 써놓으시고 본론만 채우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이걸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개요를 드린 거거든요. 자, 단어 확인합니다. 스웨이저,
여러 번 했죠. 지금 핀밍, 필사적으로 保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优美 아름다운 거, 身材 몸매 不可缺少 없어서는 안 된다. 패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만 소화하시고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시험 현장에서 써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냥 하얀 종이 또는 뭐 원고지 아니면 그냥 하얀 메모장 화면에 떠 있는 거에서 글을 쓰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나만의 패턴이나 틀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관련된 단어들, 문장의 구조, 틀들은 확실히 기억하시고 외워두시면 진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만큼 또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의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